월세 같은 경우에는 1225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시세 차익은 9억 정도로 볼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아직 건축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해서 세를 놓고 이걸 받아서 공사비를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장 임장 왔습니다. 일단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점심쯤에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3도 정도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날씨에도 제가 또 임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경매 물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무실이나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보지 마시고 저처럼 바로 현장에 나와서 분석하고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이쁘게 지어져 있는 다가구 주택이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겉에서 보시기에도 지금 굉장히 좀 깔끔하죠.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사용 승인일이 23년도 12월 18일 날 준공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약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의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약 11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61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22억 정도에 되어 있는데 한번 유찰돼서 15억 5,1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해드리면 지금 뒤에서도 보이지만 1층에 지금 상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층에 1.5룸 7가구, 3층에 1.5룸 7가구, 4층에 투룸 하나, 그리고 원룸 2개, 그리고 1.5룸 1개로 구성된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유치권이 지금 행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유치권이 진성 유치권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유치권이 또 있다라면 또 신축이기 때문에 공사가 좀 미비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감까지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은 그냥 새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간판은 없는데 특별하게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뭐 누수의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마감이 덜 되거나 그런 곳은 현재 보이진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주차는 한 10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10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지금 총 주차 공간은 10대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주차는 지금 1대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평일 낮이다 보니까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로 정말 유치권 때문에 점유를 안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 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제로 다 임차하고 점유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마감 같은 경우는 지금 천장이 신축이다 보니까 올블랙으로 지금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까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공사가 좀 미비해서 이랬다기보다는 좀 뭐가 긁힌 이런 부분들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라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둘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누수의 흔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슬쩍 봐도 깨끗해요. 무슨 자국이 있거나 파손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역시 새 거가 좋긴 좋네요. 분리수거함을 이쪽에다가 빼놓으신 것 같아요. 화단 쪽에다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금 주택관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기 계량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기 전에 보겠습니다. 와, 많긴 많네요. 제가 앞에서도 가구 구성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1층에 지금 상가는 공실로 되어 있어서 전기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2층은 201호부터 207호까지 있고요. 3층은 301호부터 307호, 그리고 401호부터 404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가구수로 봤었을 때는 18가구에 플러스 상가까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구 구성도 그렇고 가구 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이쪽에 지금 현수막이 좀 붙어 있어요. 유치권 행사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치권 행사가 되어 있지만 현수막이 붙어 있긴 한데 별도로 매각 물건 명세상으로 봤었을 때는 유치권을 신고했다라는 내용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그냥 현수막만 좀 붙여놓고 실제로 진성 유치권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전화 오시지 않으니까 일단 추후에 또 전화가 오면 제가 다시 또 촬영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부 들어왔습니다. 이 우편함이 사실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안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편물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 현관문을 열고 또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201호부터 207호까지고요. 301호부터 307호, 그리고 401호부터 404호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501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기 계량기로 봤었을 때는 5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도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5층이 지금 독립세대가 아니라 다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5층도 올라가서
독립세대로 지금 별도로 빠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계단 밑이니까 또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깔끔하게 다 되어 있네요. 뭐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진 않고요. 여기 CCTV까지 또 전면에 깔끔하게, 이게 또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1층에 아까 상가가 있었잖아요. 상가 전용 화장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잠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은 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도 덥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또 작동이 되는지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엘리베이터 큰데요? 보통은 좀 작은데 또 엘리베이터도 크게 잘 빠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4층입니다. 냄새는 향기로워요. 지금 딱 거주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고요. 일단 여기가 지금 404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게 되면 401, 402, 403, 404호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쪽이 좀 주인 세대인가 일단 싶기는 한데, 일단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주인 세대로 확인이 되고요. 일단 보통 이제 주인 세대라고 하면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지금 이 4층에는 지금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따로 빠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내부 복도를 통해서 위에 누다라게 지금 방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타일이 아니에요. 페인트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임장을 왔을 때도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일단 타일 깨진 게 없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또 누수가 있으면 좀 노란색 좀 흔적들이 있는데, 사실 타일 같은 경우에 누수가 있으면 자국이 좀 반응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누수가 있으면 페인트는 바로 튀어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지금 깨끗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누수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일러실이 이렇게 지금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누수 흔적들은 보이지 않아요.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딱 창문이 썬팅이 되어 있네요. 여기가 좀 어두워요. 지금 여기 침대가 있습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지금 새거 침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찰 받으면 요거는 이제 침대 필요한 곳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5층에 올라왔는데 지금 문이 2개입니다. 여기는 그냥 보일러실이네요. 보일러실 지금 하나가 빠져 있고 등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공사가 좀 미흡한 부분처럼 보이는데 이거 문제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밑에 우편함에 501호라고 적혀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금 독립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편함을 처음에 제작을 잘못한 게 아닌가 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501호를 보는 순간 좀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현장 와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컴퓨터로 보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다가가고 좀 분석을 좀 할 줄 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옥션원이나 뭐 스피드 옥션이나 뭐 탱크 옥션 이런 유료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사진 정보를 봤는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이걸로 봤었을 때는 여기는 옥상 출입구인 것 같거든요. 여기는 지금 옥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방수가 지금 굉장히 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유치권 행사가 또 있었기도 했고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또 마감이 좀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마감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방수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방수도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5층이거든요. 조금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도면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4층 주인 세대에서 누다락으로 전체 층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202호, 203호, 204호, 302호, 401호 이렇게 해서 1층 상가 유치권의 행사 중이라고 문구가 부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401호 저희가 지금 4층을 봤었을 때 별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한번 모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401호거든요. 여기도 별도로 유치권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도 거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임차 계약을 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치권 일단 401호는 없는 것 같고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층인데요. 제가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또 4층이랑 또 달라요, 느낌이. 307호로 봤을 때는 지금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아까 4층이랑 똑같은 거의 평수입니다. 근데 주인 세대가 어느 정도 좀 크겠구나라는 게 우리가 또 확인이 돼요. 와, 보이세요? 와, 저 이렇게 긴 다가구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복도가 굉장히 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301호부터 307호까지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복도,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상태 쭉 봤을 때 누수 흔적이 단 1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낙찰 받고 재계약하거나 임대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302호가 있었잖아요. 302호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고 유치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 거지, 사용수익을 하거나 누군가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유치권은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물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물건들이 많은 분들이 또 겁을 내기 때문에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다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센스 있게 이렇게 딱 리본까지 걸어두시고, 이 집은 집을 안 봐도 어떻게 되어 있을지가 좀 유추가 좀 되지 않나. 복도마다 지금 CCTV까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안심하고 또 계약을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이쪽 지역은 워낙에 또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또 신축에다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여기는 진짜 잔금 치기 전에 웬만한 분들은 좀 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명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그럼 또 2층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은 3층이랑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복도가 쭉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202호, 203호, 204호였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2호, 203호, 204호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별 특이사항이 없거든요. 유치권 또 신고된 내역이 있으니까 탐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혹시 경매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경매 나온 것도 모르세요? 몰라요. 혹시 그 다른 게 아니고 일부러 여기 온 이유가 밑에 혹시 상가에 현수막 걸려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건 맞아요. 유치권 되어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지금 뭐 따로 법원에다가 접수가 된 건 없는데 혹시 뭐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이 혹시 있으신가 싶어가지고요. 법원에 가서 제출했거든요. 그 전세 사기신 거. 법원에 했는데 그거 말고는 따로 이렇게 별도로 뭐 상관없어요. 아, 유치권 이런 건 따로 없어요? 그럼 혹시 사는데 불편한 건 따로 없을까요? 뭐 그냥 그건 괜찮아요. 프라이팬 폈다고 하면 바로 그냥 여기 올려가지고. 화재 경보기요? 네, 그래서 아예 불을 못 켜요. 그거 말고는 따로 불편한 건 없으실까요? 뭐 그거는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다른 게 아니고 혹시 경매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현장에 좀 와 있는데 1층에 보니까 유치권 형사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이 내용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아직 건축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해서 세를 놓고 이걸 받아서 공사비를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공사비를 주셔야 되는데 공사비를 주지 않고 그 상태에서 경매가 나온 거네요. 우리가 원시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걸 매수하시기 전에 이 건축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려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공사비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그러면 여기 건물 내에 뭐 좀 누수가 있거나 하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까요? 여기는 전화가 한 번도 없었어요. 현재 지금 임차인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대표는 거주고 한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전이라서 300km만 지금 나가 있는 상태예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게 막 입주자 받을 때 입주자 생기면 옵션 넣고 입주자 생기면 옵션 넣고 이런 구조였었거든요. 옵션이 몇 집 없는 집이 있고 건물에 뭐 누수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뭐 일부 호실은 옵션이 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2층을 잘 늦게 이제 세를 놨으니까 2층에 몇 세대가 아마 옵션이 없는 상태로 임대인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사람을 집어넣은 거니까 옵션 넣어줬는지 안 넣어줬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치권자분한테 전화 드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남겨보고요. 연락 오면 제가 한번 통화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5509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 강역시 서구 개정동 66-16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1층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근린주택으로 지금 현재 빠져 있는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117평, 건물 면적은 161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22억 정도 되는데요. 한 번 유찰돼서 15억 5,1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1층에 상가, 사무소가 한 개 있고요. 가구 수는 18가구 플러스 상가까지 있기 때문에 총 19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누다락이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누다락 같은 경우에 자세하게 도면에 칸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4층에 거실과 방이 하나 있었을 때 위에 방이 2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 별도의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 공부상과 현황상으로 봤었을 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가 될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사용 승인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 12월 18일 날 준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현재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물건이라서 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2층에 계시는 분이랑 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현재 어쨌든 거주하는데 뭐 누수가 있거나 불편한 부분들 제가 여쭤봤는데 특별하게는 없었지만 가스레인지만 키면 열 때문에 화재의 경보가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감지기를 제가 봤을 때 교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에는 별도의 불편한 걸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봤었을 때도 뭐 누수에 대한 부분들, 뭐 불편한 거에 관련해서 뭐 전화 온 게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명도만 한 다음에 깔끔하게 청소해서 바로 임대를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물건입니다. 좀 위치를 설명해드리면요. 일단 개정동입니다. 또 개정동에 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데 인근에 이제 탐방역까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는 또 상업지역, 또 백화점까지도 거리가 좀 가까이 있고 중심 상업지역까지는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상업지역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주차 공간도 좀 널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차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3년도 12월 27일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게 되면 인수할 권리나 보증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층에 유치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호시에 대한 정보도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게 현황 조사서를 토대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해서 현수막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해당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신고를 법원에 접수한 내역은 없다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해당 뭐 202호라든지 해당 호실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다 점유를 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을 또 하고 있고 유치권자가 따로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유치권 성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입찰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사실 대출입니다. 이 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은행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정말 진성 유치권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도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이런 상황인데도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게 되면 유치권 부존재 의견서가 채권자 승계인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존재 의견서가 제출이 됐다고 해서 존재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의견서 제출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자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의견서 다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치권자가 아니어도 유치권을 또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채권자가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부존재 의견서를 또 제출했는지 또 채권자가 또 알고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유치권이 정말 성립하는지 이런 부분들 뭐 대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물건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치도 좋고 신축이죠. 가구 구성도 좋고 가구 수도 좋고 수익률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성이에요. 근데 일단 유치권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대출 상담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대출 별로 안 나온다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물건은 저희 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유치권까지 있다. 그러면 대출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분명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경쟁자가 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이 물건이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월세 수익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월세 시세를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원룸 20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40만 원에 지금 나와 있고요. 1.5룸 23년에 준공된 물건이 2,000에 6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수익률 전환을 위해서 한 1,000에 65만 원 정도를 우리 한번 잡아봐도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한 거는 제가 호가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현장 임장을 토대로 실제로 이 금액대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 이 정도가 시세인지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인지는 별도로 현장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세대는 1,000에 120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면적의 사무실 월세 시세 기준으로 해서 500에 5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증금은 1억 7,50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1,225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90%면 약 14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한 7,500만 원 정도를 더해 보고요.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축급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은 들 걸로 보여지지 않고요. 뭐 명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명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명도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가구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정말 명도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저한테 배운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원이나 뭐 200만 원 정도 선에서 명도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가구 주택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 명도 때문에 이걸 투자를 못 하겠다. 그리고 난 월세 수익을 안기는 투자를 하고 싶다. 내가 매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건물에서 따박따박 월세를 받고 싶은 분, 그런데 다가구 주택 명도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다가구 주택 경매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 신청하신 다음에 단톡방 링크가 뜨거든요. 단톡방 링크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세미나 일정 잡히는 대로 단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 세미나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도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약 초기 투자금은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취득세 7,5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아까 14억 정도라고 했죠. 14억에 5% 월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가 574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5%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수익 분석을 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5%로 계산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세 1,225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자 575만 원을 제외한 순월세는 무려 651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이 651만 원은요. 총 이 건물에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받는 금액은 약 1,2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자를 제외하고도 651만 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650만 원이면 연봉 1억입니다. 연봉 1억. 연봉 1억 정말 쉽지 않은데 사실 이 연봉 1억을 받으려면 내가 그만큼 회사에 출근을 해서 내 미래, 비전도 없이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정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퇴직 이후에 또 내가 뭐 먹고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건물까지 하나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부담스럽지가 않죠. 매달 따박따박 또 들어오기도 하고 경매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싸게 매입을 하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추후에 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가 상승까지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600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계시다가 5년 뒤나 6년 뒤에 또 매도해도 최소 수억의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또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한 2억 3천 정도 취득세 포함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물건은 이제 보증금을 1억 7,500 정도로 세팅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1억 7,500만 원은 전세를 놓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월세 세팅을 해서 보증금을 받는 금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면 이 물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5,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7,500만 원의 취득세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함해도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역전세라든지 이런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월세만 세팅하시고 실제로 5,500만 원을 넣고 이제 월세 651만 원 받으시면 되는 거죠. 순 월세 651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5,500만 원을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말도 안 됩니다. 142%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받는다면 저는 이 물건 무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수익이 조금 더 줄어든다고 해도 무피 세팅을 한 뒤에 제가 이 월세를 좀 받으면서 그 이후에 다른 투자까지도 같이 이어나갈 준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 물건 또 시세도 파악을 해야겠죠.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지 95평, 연면적 142평, 22년에 준공된 물건이 25년 2월 달에 19억 8,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우리보다 토지도 작고요. 건물 면적도 작습니다. 그리고 준공 연도도 우리보다 안 좋습니다. 1년 정도.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이 19억 8,500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평당가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약 2,09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092만 원 곱하기 117평 대지 평수를 곱해 보니까요. 24억
4,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시세는 아니지만 인근 다가구 주택의 실제로 얼마 안 된 실거래가 기준을 평당가로 나눠가지고 계산해 본 거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감정가보다도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최저가 15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면 약 시세 차익은 9억 정도로 볼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다가구 코칭반이 있습니다. 코칭반 3기 분들이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3기가 진행한 지가 거의 2주차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1주차가 끝나고 저희 3기 수강생 분께서 벌써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긴 하지만 제가 입찰을 하기 전에 수익률 틀린 부분들 좀 보완해드리고 시세라든지 입찰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1대1로 코칭을 또 해드렸는데 첫 입찰로 첫 낙찰 다가구 주택을 최근에 낙찰을 또 받으셨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나도 정말 변하고 싶다면 내가 당장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하고 바로 또 실행해서 여러분들도 다가구 주택 경매 낙찰 받으셔서 월세 받고 편안한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